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윤 정부 출범해도 전문가 73%가 하반기에 서울 집값이 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린다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기나 했나요? 언제나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산업과 매우 관련이 깊은 전문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는 거 가릴 수가 없으니 똘똘한 것들은 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시장으로 갈 수 있었던 주된 이유 바로 공급 부족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치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그 공급 부족을 이유로 이제 막대한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계획이 됐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런 공급 계획들 다 이루어질 수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지어진 집들은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고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만들고 또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하는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공급 부족 임대차 3법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기사 작년 재작년 계속 뜨겁다는 시장에 쏟아졌던 내용이죠. 분상제 시작도 하기 전에 분상제 하면 공급 안 한다. 공급 안 하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주택 수는 많아져도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없다. 그래서 원하는 집에 대한 공급은 부족하고 오를 곳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의 불안과 탐욕으로 모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영끌까지 해가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항상 말씀드려 왔지만 공급은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 채를 원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원하고 100개를 원하면 그 수요를 다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절대적인 물량은 계속 수년간 공급되어 왔음에도 분상제하면 공급 안 한다.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해온 시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수억을 낮춰도 팔리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새 집을 짓는 공급,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놓는 공급, 이렇게 두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쪽 측면의 공급이 지금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했죠. 그치만 전 정부에서 공급된 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집값이 꼼짝도 안 하던 시기에 서울에 3만 호를 공급했는데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근데 문정부 들어서서 4만 4천 세대씩 공급을 하는데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앞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인허가 받고 건물 짓고 있는 물량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사람들은 계속 공급 부족을 이야기해 왔어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이거 근거 없다고 이제서야 기사를 씁니다. 새 집과 새 아파트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공급됐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그동안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던 시장의 실체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고 했고 그 결과 수많은 대책은 추가적으로 마련이 됐어요. 수도권에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게 재작년의 일이죠.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에만 127만 호를 짓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발표해도 시장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죠. 올해 수도권 37만 호 공급을 목표로 3기 신도시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물론 올해 안에 다 안 들어올 수 있죠. 그치만 한번 시작된 건 결국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CM이 발주가 됐고 최초로 착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양구 1원 주택 17,000호 공급 계획을 목표로 지금 땅 조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들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방식의 변경이지 안 되지 않습니다. 용산 정비창 통개발 안 한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건데 1만 가구 공급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정부가 새로 공급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될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51만 제곱미터 또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국민연금, 돈 있는 모든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2007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금융위기가 닥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금융비용도 커지니까 엎어졌었는데 이 부지를 아파트 공급에 쓰겠다고 이게 전 정부가 계획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통개발하려다가 경기 꺾여서 못했던 이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쪼개서 개발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 줄어들고 결국 주택은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하실 분들 있지만 지으려고 하는 물량들은 그대로 시장에 쏟아집니다. 서울시 계획 뭐 원한다고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 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 같은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주변 용도 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이 속해 있는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집 못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은 지어집니다.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업무 중심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일반 상업지역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 30% 범위 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800에 30%면 240%가 아파트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용적률과 동일한 수준의 물량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분 집 안 짓는 형태로 다음 스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변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35층 높이 제한을 해제한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시장 띄우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 그럼 그만큼 시장에 또 물량으로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주택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고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로 인해 공급될 수 있는 물량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집 짓기로 했던 거 용적률 올려서 상업 업무 시설을 주로 하고 기존 물량만큼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호도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도 예정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고 공급 부족해질 거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릉 같은 경우 토지 이용 구상안을 마련을 했죠. 과천 가련지구도 지구 지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 10,000가구 공급을 계획을 했었는데 6,800가구 규모로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됐다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통해서 대체 공급안을 마련한 후 조정을 하는 거죠. 또 송파구의 성동구치소 이전 자리 관련해서도 잡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논하고 있는 것 주택의 공급 방안을 논하고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700가구, 민간분양 600가구 해서 1300가구 공급하겠다고 이 공급 대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서울시가 검토하는 건 민간분양 6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민간분양하면 비싸게 분양하니까 공공으로 전환해서 분양하겠다 이래야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사라지나요? 여전히 지어지려고 했던 집들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권이 교체된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인데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물량 중에서 많은 물량을 공공 물량으로 풀어내려고 방식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결국 다 시장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용산 정비창 서울의료원에 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주택 공급하겠다고 이런 얘기 나오죠. 도심 내 국공유지 이미 공급 대책 안에서 다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 물량은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들 사업이 가능하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도 전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했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1호 흑석 2구역 같은 경우 지금 입찰에 불이 붙었죠.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형 건설사가 5곳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민간의 유수의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환심 사려고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거 공급 안 되나요? 이 물량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요즘 분상제 보완한다고 하니까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공급을 안 할까요? 다 자기들이 그 집을 끌어안고 살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살 집 빼고 나머지 집은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공급 안 하나요? 지금 해봤자 손해라고 하면서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놓고 분양을 안 하고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돈 내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반 분양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받아가면서 사업비 메꿔가면서 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미 이주를 나가고 착공을 했으면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금융 비용은 급등하는 시기에 분양 안 하고 미루고 있지만 다 지어놓고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언제가 됐든 시장으로 나오는 물량입니다.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는 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둔촌 주공이 삐걱거리니까 서울에 아파트 부족하다 아주 호들갑들을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사 재개해도 최소한 반년이 늘어지는 사업이고 이로 인해서 조합원들 2억 7천만 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들 5,000세대 가까운 일반 분양 물량을 팔지 않고 계속 금융비용 내고 사업 늘어지면서 그들이 원하는 4천, 5천 뭐 이렇게 받으면서 팔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팔려고 짓는 물량들입니다. 이 물량들 지금 지어지고 있고 시장에 나올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된 이유, 사람들이 집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샀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죠. 아직도 사람들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새 정부도 또 공급을 약속을 했어요. 250만 원 공급을 약속을 했고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분상제 해가지고 손해본다고 사업 안 할까봐 이거 정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비싸게 분양가를 올려서 이익을 보전해준다 하지만 그 비싼 분양가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분양들 상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시세보다 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존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공급했는데도 이 물량이 날개 돋친 듯 팔릴 수 있었던 이유, 주변의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땡땡 내서 산 거죠. 돈이 있어서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이 집들을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할 물량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1위가 된 이유가 바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 집 사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얘기에 사람들이 집 샀기 때문에 부채공화국이 됐어요. 이제 분상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려서 더 비싸게 분양한다고 하면 그 집들 시세 차익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팔릴까요? 시세보다 안 싼데 팔 수 있을까요? 비싸고 좋다고 얘기하는 공급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거저 가져다 쓰는 정도의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됐고 먼저 아파트를 선점하면 이걸 남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고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계속 올라가겠죠? 시세보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을 사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대출을 안 해주는 시장이죠. 계속 오른다고 해서 분양가 치솟아 올랐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플레까지 발생하면서 분양가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비싼 집들이 공급 폭탄으로 쏟아지는데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번 시작된 공급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시작 단계인 사람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공급 미루겠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들, 그리고 정부가 적자를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물량들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사주죠? 미래 수요까지 다 땡겨가지고 석 달의 집을 다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새로 나오는 집들은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1.3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안 낳습니다. 0.81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된 지 꽤 오래 됐어요. 7남매 아빠 머스크가 우리나라 출산율을 걱정할 정도죠.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29개월째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최악의 출산율이 지속이 되면 30년 뒤에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는 늙어가는 사회가 되죠. 2050년이 되면 평균 연령이 60세로 올라갑니다. 지금 제 구독자분들 40, 50대가 많은데 이들이 평균 연령도 안 되는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그러한 시대가 멀지 않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공급 부족을 얘기하면서 집값 오를 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들어오려면 한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이야 직장 때문에 뭐 여기 다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지만 더 나이 먹어서 굳이 비싼 값에 그 돈을 깔고 앉아서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아파트 신축 하지만 구축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이 차고 넘치죠. 20, 30년 된다고 집이 무너지나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 물리적으로 100년의 내용연수를 보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집들 2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인 물량까지 계속 더해지면서 서울의 집은 차고 넘치게 됩니다. 돈 벌어서 사줄 사람은 없는 시장, 지금 빚쟁이만 잔뜩 있고 이 집을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이제 쌓이고 있죠. 미분양 주택들 분양가, 인플레 일어나기 전에 분양가 책정된 아파트들입니다. 그 책정된 분양가에도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게 현실이에요. 서울은 불패라고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것 같아서 덜컥 분양받았는데 대출은 안 나오고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이러니 포기하고 분양 안 받고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7월부터 DSR 3단계 적용이 되죠.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기존의 아파트 팔고 그 돈 보태서 새 집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새 집을 지금 믿고 있는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 가격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기존 주택 못 팔고 새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기존 집 못 팔면 그 좋다는 새 집, 시세보다 싸다는 새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죠. 새 집뿐 아니라 기존 집에 대한 매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급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측면이죠.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꼭 잡고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내놓고 있었는데 내놔도 안 팔리는 시장입니다. 내놓은 지 근 1년이 돼도 안 팔리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사람들이 사주려는 심리도 이미 꺾인 지 오래입니다. 급매물 나오면 연락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급매물 나왔다고 연락해도 안 팔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6만 건이 쌓여 있지만 거래 가뭄은 계속되고 있어요.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공급 계속되고 있고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놓는 물량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고 했던 그 시장에 공급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10채, 100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사라졌죠? 한 채도 안 사려고 하는 상황이죠?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정말 허구인데 그 말에 시장은 자극받아서 이 지경까지 왔고 그로 인한 희생자는 양산된 정말 참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